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간암 NDA 가능성으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항서제약의 어떤 보도가 현지에서 알려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오전장, 오후장까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래서 미정시였던 불안함이 오늘 HLB 이제 계열 종목들의 강세로 시장도 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내용이 좀 핫한 내용입니다. 어제도 뭐 전해드렸듯이 HLB의 이제 그 간암 관련되는 글로벌 3상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은 이제 HLB가 글로벌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는 항서제약이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요것과 이제 리보세라님을 통해서 글로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HLB가 필요한 어떤 상황입니다. 이 스폰서는 이제 항서제약이 중심으로 하되 리보세라님이 이 면역관문 억제제의 어떤 병용 파트너로서 상당히 이제 효과가 중요한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글로벌 3상을 2019년도부터 4월부터 진행해서 한국,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13개국 543명을 대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졌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전체 이제 풀 데이터는 세계적건이 아마케에서 공개될 건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아마케 하면 보통 AACR, 아스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열리는 에스모가 있는데요. 에스모가 언제 열리냐면 올해 2022년 에스모는 이제 9월 달에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풀 데이터는 이제 9월 달에 발표되는데 5월 달인데 이제 항서제약이 중국 관련되는 이제 신청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시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요해성 지표를 만족하는 여부가 삼상에서는 가장 임상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진행했던 부분들은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맘을 병용 투여해서 보통 1차 지표로 OS와 PFS를 지금 요해성 지표로 설정을 한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은 바이엘의 이제 소라페님 넥사바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대조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전체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 기간이 유해성 지표를 통계적 유해성을 이제 만족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HLB는 근데 이제 기간이 나왔습니다. 올해 사실 이제 NDA 신청을 3개 중에 2개는 할 것이다 했는데 기간이 이제 올해 중이었다가 지금 내년 1분기까지로 좀 기간이 조금 연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회 발표가 다음 달에 이제 뭐 선양 낭성암, 그다음에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다음에 약동학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미국에서 임상 진행 관련되는 부분이 4월 달에 마무리됐는데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순차적으로 NDA 신청을 지금 할 가능성이 조금 높죠. 그래서 이제 인력 확보들도 HLB가 그동안에 계속 이제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간암 1차니까요. 위암 같은 경우는 3, 4차라고 하면 간암 1차는 시장 규모라든지 이 볼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기업 가치의 어떤 증가가 기대되는 어떤 상황이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니 외에도 이제 HLB의 미국 자회사죠. 이뮤노믹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초에 이제 그 예후가 안 좋은 교모세포종 임상 1상에서 원칙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요 이상도 작년에 이제 뭐 좀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요것도 이제 상반기에 좀 종료되면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도 핵심 신약 지정을 신청해 가지고 임상 과정을 단축시킬 방침이니까 이 HLB가 리보세라님 외에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의 R&D 어떤 모멘텀이 계속 이제 연중으로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고 위암이 이제 NDA 신청하는 과정에서 CMC 어떤 준비를 상당히 이제 빠르게 상당 부분 진행했기 때문에요. FDA 이제 신약 승인을 받는 어떤 이후에는 빠르게 이제 상업화 어떤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장점들도 지금 만들어 나와 있는 상태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하루 종일 그 장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관계자가 이야기하듯이 자 리보세라님의 어떤 미국 진출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품목 허가인 만큼 전략적으로 좀 하겠다. 그래서 시장성을 고려해서 퍼스트 인 클래스 이 베스트 인 클래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선양 남성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이상을 통해서
이제 빠른 어떤 이제 패스트 트랙 형태로 이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삼성은 이제 가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다 이제 데이터가 완료가 되면 퍼스트 인 클래스 형태로 1차 치료제로 신청할지 이제 결정하는데, 이 후보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위암과의 어떤 비중에서 회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나왔을 때 어떤 파급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기업 가치 증가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상 이제 HLB 이제 그룹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삼성 이후에 NDA 신청이 안 되면서 회계 논란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초에 이제 이 부분들이 제거가 되었다면 계속 이제 시장의 어떤 결과가 안 나와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평가 영역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이제 간암 관련되는 삼성의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이 결과가 기대되는 형태로 어떤 주가의 반등과 더불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간암은 이제 생존율이 보통 암 환자의 어떤 5년 생존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혁신 신약 관련되는 어떤 언맷 니즈가 상당히 높은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의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HLB와 캄넬리주망의 어떤 병용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리보세라님이 이제 적응정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영향도 주면서 이 병용 파트너로서 이 리보세라님의 가치가 더 이번에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형태니까 상당히 리보세라님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HLB 그룹주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매기가 들어오는 어떤 모습을 봤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장중에 이제 뭐 이 HLB 관련 이제 긴급 뭐 인터뷰도 한국경제TV인가요? 거기서 뭐 인터뷰도 뭐 오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이 그 내용에서도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계열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오늘 지수에도 상당폭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에 논란이 되었던 통계적 유의성을 시원하게 이번에는 만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의 행보가 좀 기초가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9년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삼상 그리고 코로나 관련되는 치료제 백신에서도 이 명확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한 어떤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임상이 어떤 실패한다든지 이 경영진들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문제, 이것 때문에 바이오는 사실 모멘텀이 중요한데 신뢰가 상당히 좀 이제 훼손이 된 상태에서 작년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이 뭐 반토막, 심한 경우에는 90% 정도 빠지면서 올해 이제 IPO 대상 회사들도 뭐 취소라든지 연기를 대부분 한 상태니까 이 바이오 주가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가장 많이 지금 부진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HLB의 어떤 임상 3상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는 시장 전반적으로도 이 바이오주들의 어떤 매기가 들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국내 이제 기관의 어떤 연구원들도 이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신약 관련된 임상 데이터,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데 그 뒤에 어떤 그 결과만큼의 어떤 창출한 케이스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후에 좀 빠진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형태가 성공 단계까지 일러서 좀 이제 새로운 어떤 활용 정점이 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기사들도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관련 기사들을 보도한 내용들 보면 이 스폰서가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중심으로 이번 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삼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클리니컬 트리얼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이 스폰서가 항서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모에서 이제 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개하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의약품제 규제청으로부터 이제 허가 신청을 이제 승인받았기 때문에 FDA도 이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또 주가 모멘텀이 또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현지 이제 관련되는 또 사이트를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중국 사이트를 이제 뭐 좀 번역해서 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부분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죠. 5월 12일 날 이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는 이제 FDA가 권고하는 사정이죠. 뭐 암이니까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데이터의 어떤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별도의 이제 모니터링 위원회까지 결정해서 할 만큼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다.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삼상을 이제 FDA에서 바로 이제 승인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했다는 거죠. 이게 13개국 95개 센터를 참여했던 분이죠.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세계에서 이제 6번째로 흔한 암이자 3번째로 사망 원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국이 또 간암 발생률이 전 세계 뭐 발병률 사망률이 한 50%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시장이겠죠. 그리고 캄넬리주맘은 이 항서제약의 대표적인 이제 PD-1 계열의 이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뭐 키트루다라든지 옵디버와 같은 어떤 계열인데요. 가격은 이제 1년으로 보면 거의 한 절반 이하 정도의 어떤 저렴성을 어떤 경제성이 어떤 있는 부분을 좀 이제 자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내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FDA 갈 준비가 돼 있는 그 항서제약도 지금 주가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80% 빠져 있는 상태고 중국이 이제 올해 지금 이 면역관문 억제제 관련해서 두 번의 이제 허가가 다 이제 취소가 될 만큼 중국도 이제 시장 분위기 별로 좀 안 좋았는데 자 이번에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현지에서도 반응이 좀 뜨겁게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제 글로벌 삼성 시험이 진행된 어떤 간암 환자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 부분들을 항서제약이 이제 어제 상하이 정권거래에서 제출한 서류 여기 이제 PDP 파일인데 요걸 이제 번역해서 보면 요런 내용이에요. 한 3장짜리 정도 약물 임상시험 진행상 발표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거래소에다 제출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차 시판허가 신청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평가 지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PFS라든지 OS 관련되는 부분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내용들에서 뭐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항서제약의 PD-1 이제 그 캄넬리주맘이 이 배제표 억제제인 리보세라님하고 이 글로벌 삼상에서 이 부분을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1차 관련해서는 이제 독일 바이엘의 이제 넥사바, 이 소라페님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어떤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이게 최초는 아니고 2020년도에 이제 FDA에서 이 로슈의 이제 이 티센트릭 있죠. 여기도 이제 뭐 면역관문 억제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틴 요거 이제 그 병용으로 승인을 받은 게 있거든요. 요거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어떤 이제 뭐 캄넬리주맘도 그렇고 리보세람도 그렇고 가격은 상당히 경쟁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도 상업적으로도 상당히 좀 뭐 가능성이 있는 경제성이 어떤 부분으로 조금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그 저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임상 데이터를 보면요. 요게 이제 NCT 0376으로 시작되는 어떤 이제 임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not recruiting 이제 환자는 다 하고 지금 이제 아직 액티브인 상태에서 2018년도 12월 달에 이제 포스트가 되어서 올해 1월 달에 이제 마지막 포스트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아파티님과 팜넬리주맘가 이제 소라페님과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고 543명 그리고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아웃컴 이제 메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프라이머리 이제 아웃컴 메저죠. 요게 이제 가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제 이게 안 되면 세컨드리 아웃컴 메저에서 뭐 데이터가 나왔으면 좀 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OS와 PFS가 이번에 잘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OS는 이제 생존 전체 기간이고 PFS는 이제 무진행 어떤 생존 기간인데 요걸 이 소라피님과 이제 비교해 가지고 변별력 있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HLB가 지금 이제 나름 이제 34,000원대를 좀 지지하고 향후에 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34,000원 어떤 흐름들 훨씬 넘어가서 이제 4만원대 라인을 일단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42,500원이고 또 시간상으로 또 상한가를 갔어요. 예, 34,900원 정도를 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기관이 오늘 지금 50만 주 매수하고 개인들은 오늘 90만 주. 이제 그동안에 좀 이제 오랫동안 있던 분들 좀 차익 매도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예, 저희 이제 우리 그 회원님들도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제 물량들을 좀 분할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향후 방향성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4만 원대를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대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나노코박스로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중심 라인이 5만 원 라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5만 원 라인이 이제 어떻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이겠죠. 이틀 동안 이제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에 이제 저점에서는 거의 한 30% 중반 정도가 지금 장중 고점까지는 좀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을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보여주느냐, 아니면 러닝 컬렉션으로 그냥 계속 이제 올선 타면서 수급이 들어와서 모멘텀으로 뭐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심 라인인 이 5만 원대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추가 상승의 부분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격 라인이 4만 원대 라인을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4만 원대 라인이 종가상으로 이탈되지 않으면 상방에 대한 어떤 수급은 계속 이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요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일주일 동안에는 5만 원대의 어떤 고점 터치, 요런 어떤 도전들을 수급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확실히 줄어 있죠. 그리고 어제 이제 장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순간제 거래원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 보면 이제 어제는 이제 JP모간 쪽으로 이제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JP모간 쪽에 이제 오전장에 이제 뭐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가 이제 오후에는 이제 뭐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강력한 어떤 3일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지지선이 한 4만 원, 그 다음에 윗단에는 좀 한 5만 원대 어떤 시도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중기 관점의 흐름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좀 일주일간 진행되는지를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뭐 변화 사항이 있으면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